네. 네. 아, 이제 더위 막바지 더위입니다. 예, 요거를 잘 넘기시면 이제 올해 여름도 그럼요. 이제 거의 예. 다 됐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좀 넘기면 좋을까요? 당연히 삼계탕 먹어. 삼계탕입니까? 네. 닥터의 자연. 그렇다면 마니커 삼계탕으로 함께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무려 단백질이 82g이나 들어있는 닥터의 자연 삼계탕, 건강하게 유산균제를 먹인 국내산 닭고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중탕에서 알겠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데우셔도 되고요. 강의사님 드리세요. 전자레인지 6분 조리로 충분히 따뜻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드시는 것보다 더 맛있고요. 짧게 아. 혼자 살고 계시다는 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 우리 박병형 이사님 그렇다면 무조건 이거죠. 닥터의 자연. 재유 씨가 여행 가셨대. 네, 삼계탕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문하시면요. 감사합니다. 이제 복날에 받으실 수가 있고 우리 영상 정보에 더보기 누르시면 행사 정보 그리고 링크까지 볼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참고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예, 네, 맛있게 맛있을 드십시오.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루 쉬셨어요? 예. 네. 어제 근데 우리 시장이 2차 전지가 많이 하락을 했네요. 네. 근데 사실 지난주부터 주춤을 좀 했습니다. 그동안에 좀 달려온 힘에 붙인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특히 네. 미국 시장이 이제 그랬던 거고요. 우리 시장은 수급전 요인으로 인한 게 이제 상당히 작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공식적인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벤트가 수급적 요인의 이벤트가 이번 주에 있잖아요. 그게 이제 MSCI의 그 리밸런싱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즈음까지는 좀 주가가 좀 달리는 현상을 좀 나타내다가 주춤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말씀을 저도 드린 바와 같이 빅 이슈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주요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것으로 시장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실적 발표의 마지막에 대미 장식을 아마존과 애플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애플이 신고가가 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겠냐. 원래 신고가 나고 있으니까. 예. 예, 그러니 이제 애플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주춤하지 않겠냐라는 이제 정서가 깔려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다우가 1% 오르고 나스닥 0.6%, S&P 500 0.9% 올랐는데요. 지금 보시면 유가가 좀 상승을 했고 나머지 국제 수익률이나 달러인더스는 지난주에 비해서 크게 움직이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네. 시장 주동주의 약세로 인해서 주춤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메타와 알파벳이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버크시아 해서웨이가 신고가 난다고 했죠, 났다고 하죠. 그래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1% 이상 오른 거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0.6%인데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애플이 연속 5일 하락을 하면서 약 9%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5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전체 시장이 이제 주춤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메타가 1.8%, 아마존이 1.9%, 넷플릭스가 2% 이런 식으로 다른 섹터들이 뭐 같이 동반하면서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동안에 좀 올라온 종목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주춤하고 있다. 이 정도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0.85. 이 코스피 시장이 어제 보니까요. 네. 오전까지는 보합권에서 계속 잘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에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에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좀 하락폭을 좀 깊이 키우면서 좀 떨어진 면이 좀 있고요. 코스닥이 2.2% 하락한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급락이 좀 있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자동차 부품들이 좀 하락을 했는데 이것은 현대차 기아의 일부 부품 감산 요청이 있었다는 게 어저께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양극재 판가 하락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요 내용보다는 이제 수급적 요인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또 반도체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지수가 딱 끌어내리면서 내려다 보니까 지수에 관련 ETF들도 있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도 소폭 내려오면서 전체적으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상반기 내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좋았고 강세였던 섹터 또는 종목들이 매물을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제약바이오,
이건 이제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상반기 내내. 그리고 AI 헬스케어, 인터넷도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쪽으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를 대는 것들은 그런 이유를 대요. 지금 보니까 실적 발표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인터넷 기업들이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선방을 하거나 좋았더라. 네. 그래서 근데 주가는 너무 빠졌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매수가 좀 들어간다 이런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차익실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수출 지표 발표되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 환경을 말씀 좀 드리면 일단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에는 진짜 아주 드물게 빅 이벤트가 없는 그런 주간이에요. 이번 그리고 주가요? 아이 그저 예. 저기도 덥고 그런데 좀 쉬어야지. 아주 드물게 이벤트가 별로 없는 이번 그런 주가 휴가가 가장 많은 네. 주 아니에요? 통상? 지난주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까지. 네, 최고죠 뭐. 네. 이때가. 그리고 8월 내내도 이렇게 빅 이벤트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7월 말까지 이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이벤트가 좀 없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애플과 테슬라 등의 이제 테슬라는 지난주 내린 건 아니고 그 전주에 내렸는데요. 시총 상위 주도주에 이제 비교적 큰 폭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주도주가 하락을 하면 시장의 심리가 훼손되면서 보수적 심리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힘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반등의 힘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2차 전지 급락할 때 이 표현을 드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마도 매수세가 조금 약화될 가능성이 더 있는데 이유는요. 첫 번째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을 줍니다. 그 반등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면서 이게 계속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를 본다는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직접 트레이더들은 이걸 맨날 느끼면서 그걸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반등을 주었을 때 뭐 주도 종목들은 선두에 있는 종목들은 꽤 반등을 줬는데 반등 못 준 종목이 훨씬 많아요. 그러다가 어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 보면은 직전의 저점을 깬 종목들이 많아요. ETF들도 직전의 저점을 지금 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들이 보고 있는 주도주만 위에 있는 거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직전의 저점을 깨고 있다는 얘기는 추세적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수세가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 얘기를 먼저 좀 드렸는데 지금 애플을 보시면서 그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굉장히 중요하죠. 애플이 지금 5일 동안 약 9%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반등의 힘을 확인해야 된다는 걸 뭐 때문에 말씀드렸냐면요. 그 실적 발표하는 전후에 자사주 매수를 못 합니다. 규정에 바이백을 못 해요. 근데 이게 오늘 풀려요, 오늘. 그래서 애플이 반등을 오늘이나 이번 주에 얼마큼 해내느냐, 이게 시장에 안정감이 있느냐, 아니면 애플 반등을 좀 약해.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힘이 빠진다. 이렇게 좀 보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애플이 약 9% 하락하는 동안 아마존이 약 11% 상승했어요. 얘기는 이제 수급이 순환하면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다시 애플이 정상화되거나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수급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우리 시장에서도 그것을 영향을 받거나 그렇게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게 중요한데요. 바이백도 바이백이지만 애플이 12, 23일 날 아이폰 5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이벤트가 좀 있어요. 지금 모멘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반등할 때 반등의 힘이 어떤가를 보시면서 전체적인 미국의 시황을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애플이 시가총액 1위니까 시장 전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애플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리나라의 종목들이 많아요. 애플 관련주들이. 그것도 대형주들도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더 시간을 걸쳐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보면 뻔히 아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패시브로 들어와서 삼성전자를 사줘야지 시장 코스피는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이냐를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제 시장 노이즈가 발생했고 국내 경기 환경은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좋은 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어요. 환율 때문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사이클에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들어와서 그 뭐랄까요? 추세적으로 들어오면서 끌어올리기에는 지금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상승에는 항상 제한적이라는 말을 그 꼬리표를 달면서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런 가운데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2차 전지가 끌어올리고 반도체가 끌어올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요즘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로봇이나 AI나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이 올라서 고점에서 매물을 맞고 내려왔다가 내려오는 거는 다 같이 내려와요. 그건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후에 반등을 줄 때 그 반등의 힘이 약하거나 직전의 저점을 반등이 약간 줬다 다시 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돌기 굉장히 힘듭니다. 심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종목이 그런 상황인지 그리고 주도 종목이 그런 상황인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좀 힘이 빠지고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주 선두에 있는 종목들 몇 개 빼놓고 많은 종목들이 직전의 저점을 깨고 있는 상황의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 다시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도 계속 말씀드린 게 8월은 핵심 종목만 보유 그리고 수급 확인하고 시장을 관망하자. 그리고 8월을 가야 된다. 네. 이 8월에는 시장을 올릴 만한 이벤트가 없어요. 이게 실적 시즌도 이제 끝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 이것 자체를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사이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전의 저점 깨지 않고 위에서 조정 보이는 건 언제나 시장 조정 보이면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는 가지고 있고 네.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이미 직전 저점 깼거나 그런 종목들을 다음번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직전 저점이라는 거는 예. 주가가 이제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네. 언제가 직전 저점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이 민감하시긴 한데 제일 잘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니까 에코프로를 볼게요. 네. 에코프로 보면은 지난번에 150만 원까지 갔었죠. 150만 원. 장중에. 90만 원 언저리에 막 있다 100만 원 넘니 안 넘니 그러다가 150만 원 갔잖아요. 네, 네. 그다음 100만 원 아래 떨어졌었죠. 100만 원 아래 떨어졌습니다. 그게 100만 떨어질 때. 원... 그게 직전 저점이에요. 100만 원 아래 떨어졌다가 네. 다시 100만 원을 회복하고 지금 100만 원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고가 찍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지점이 직전 저점이에요? 예, 그렇죠. 아, 예. 최고가에서 떨어지는 그게 직전 저점이에요? 다 같이 섹터가 조정을 보였을 때 떨어진 지점이 있어요. 그랬다 이제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도 종목은 저점까지 안 가고 위에서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종목들이 그 반등을 살짝 주고 그 저점을 깨고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직전 저점 되는 거예요? 이제 깨고 내려간 거예요. 이제는 이제 깨고 내려가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직전 저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전 저점은 항상 최고가 대비 떨어졌을 때 항상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일봉에서도 그렇고 네. 주봉에서도 그렇고 다 따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데 다릅니까? 네. 이번 상황은 직전에 막 이렇게 신고가 내면서 막 한때 좋았잖아요. 막 그래서 이거 뭐 못 잡으면 안 되느니 왜 그랬느니 이거 기억나시는 게 지지난주 수요일 날 그랬잖아요. 얼마 전이에요. 그 지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지난 거예요. 수요일이라는 게 그날 네. 급락한. 예, 급등 찍고 급등 급락한 날. 날. 예, 급등 급락한 날. 예, 그걸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다른 종목들은 이게 지금 8월에 다시 또 거기 또 그렇게 힘을 주어서 거기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기에는 지금 힘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왜 이래 8월에 이렇게 약한 거야? 이거는 주가를 보면서 이거 왜 이래라고 내가 얘기해봤자 현재 상황이 그런 거니까 상황 자체를 그냥 팩트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사이에 내가 어떻게 대응하고 관리할 거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좀 그 테마 이런 것들 좀 분산되고 있다는 느낌. 2차 전지의 네. 강력한 테마가 네. 뭐 몇 달 전서부터 이제 반도체로도 조금 네. 이완되고 또 뭐 그러다가 최근에 뭐 초전도체 제약바이오. 같은 막. 제약바이오도 오르고 야, 초전도체도 근데 그 가고. 초전도체 그 대주주들하고 사내 관계자들은 많이 팔았더만. 신성 델타테크라고 있잖아. 신성 델타테크. 예, 신성 알죠, 알죠. 델타테크에 주주들 중에 일본 사람들이 있어.
예? 일본 사람들 몽창 다 팔았던데. 그래요? 뭐 응. 아 일본에서 계좌 그게 또 나라별로 나오는군요. 아니 그 저 주요 주주들 중에 이제 저 일본 사람들이 있나 봐. 보니까 그 기사에 났더라고. 근데 대부분의 기관 그리고 투자가 자기네는 그거하고 관련 없다고 공시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하고도 상관이 없이 네. 예를 들어서 정프로님이 네. 갖고 계신 종목이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이익성장이 없는 다른 어떤 이슈에 의해서 갑자기 막 50% 100% 올랐어요. 그러면은 와 이거 좋으니까 이거 더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시겠어요? 팔겠어요? 나는 파는데. 매니저도 다 팔아요 그거는. 다 팝니다. 내가 이 회사 A 제로 때문에 샀어. 예. 근데 이거는 죽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예상치도 못한 B 테마 맞습니다. 예, 그런 예. 경우가 있잖아. 예, 예, 예. 그 내가 원래 보고 있던 투자의 기준이 아닌 다른 거로 인해서 그렇게 움직였을 때는 매니저는 다 팝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순환하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에 돈이 들어가서 2차 전지로 수익 나신 분들이 많고 지금 뭐 돈 버신 분들 많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도 네. 그렇고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이제 옮겨 다니고. 예, 예, 그분들이 만약에 그걸 다 빼고 나 이제 그만 됐어. 그리고 다 나간다 시장에서. 그러면 시장은 뭐 다음 대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그 돈들이 순환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식시장이 예전에도 그랬고 늘 그래 왔거든요. 순환하고 있다는 그런 것이 이제 시장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렇게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해 가지고 회의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합의점이 없을 거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원론적이지만 합의점을 도출했는데 뭐 영토 주권 존중 합의한다 이런 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예. 중요한 포인트는요. 다자간 실무 그룹을 구성했다는 점이 한 가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여기에 뒤늦게 참가를 했잖아요.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AFP의 동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중 간 얘기들이 두 가지 상반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예고되어 있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 행정 명령을 빠르면 8일 이번 주 안에 이거 발표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이 또 이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금 아예 기술 개발이나 아니면 조인트 벤처나 이런 것들을 해서 기술 개발이나 신제품 신기술을 위한 어떤 행위를 아예 못하게 원초적으로 자금 쪽으로 맡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이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한편으로는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해 초에 정찰 풍선 사태로 인해서 미중 간 공식 대화 채널이 그동안에 막혀 있었는데 이거 새로운 소통 라인을 구축 중이다라는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있다. 실무진들에서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거 11월에 있을 에이펙 회의에서 두 정상 간의 회담을 지금 준비 중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거 보면 2번, 3번이 되게 상충적인 얘기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정치권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상충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서 하겠죠. 근데 이제 어느 쪽이 시장에서 더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네. 등락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 뭐 주말에 많이 보셨겠지만 JP모건에서 미국 경기 침체의 확률 굉장히 높게 가장 비관론이 많았잖아요. 미국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한다로 공식적인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제피모간도 옛날 같지가 않아. 예,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특히 제임이다 하면 요즘 실망스러워. 그리고 제가 5번은 마지막에 하고 6번, 7번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의 증권사들 10월부터 지급 준비를 인하해서 현재 16%, 13%로 하향하면서 약 5조에서 7조 정도의 시장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증권사들이 지급 준비율이 낮아지면은요, 증권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은행과 증권사들은. 그래서 요 뉴스가 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일본의 키옥시아 있잖아요. 이거 낸더 플래시 세계 2위인데 이거 신공장이 있었는데 이거 가동을 하지 않겠다. 니온 계좌의 신문에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내내 말씀드렸지만 고정 디램 있잖아요. 디램은 네. 그나마 좀 좋아지고 있는데 이 낸드 플래시는 계속 안 좋은 상태에 있고 하반기에도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도 낸드 플래시 중점으로 감산하겠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쪽 섹터 쪽은 상대적으로 안 좋다. 이런 것들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 여기에 있는 소부장에 있는 기업들 중에 낸드 플래시 쪽에 집중되어 있는 데 있고 디램에 집중되어 있고 뭐 또는
뭐 자동차 반도체 쪽 집중돼 있고 좀 다르게 있거든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다섯 번째 뉴스 요거 화장품 업계 동향 요걸 마지막으로 뉴스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우리 여의도에서 많이 회자되는 내용인데요. 화장품 업계를 얘기하고자 이거 가져온 건 아닙니다. 요번에 실적 발표를 봤더니 중저가와 온라인 판매를 중점적으로 했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았더라. 또 하나는 중국보다는 미국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좋았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 입장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 어떤 기업들은 파장품인데 신고가 나고 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는 건데 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우리가 흔히 그냥 뭐 증권가나 아니면 주식 쪽에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의 상황은 대미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기업의 주가만 좋은 거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네, 네. 요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화장품에도 그렇게 지금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수출도 중국이 수출이 많냐, 미국이 수출이 많냐, 아니면은 뭐 공장도 연구소도 미국에 있냐, 중국에 있냐 이렇게 구분을 좀 해봐서 미국의 영향력이 더 있는 매출이 높은 그런 쪽이 지금 시가는 좋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미중간 영향이 훨씬 더 큰 건데 중국의 그동안에 기여도가 점유율이 더 컸던 그런 쪽은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안 좋은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네. 5번의 뉴스를 좀 가져왔고 네. 부연 설명 좀 드렸습니다. 화장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개는 안 하시네. 아니 6번, 7번 먼저 했습니다. 네. 그래, 먼저 말씀 주셨으니까요. 아, 집중하셔야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하나하나 또 이렇게 역시 알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팬들이 많네. 왜요? 어제하고 이 동접의 추이가 달라. 아유, 박병창 우리 이사님 팬은 뭐 가장 확고한 예, 박병창 또 이사님 응원의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